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악재와 호재들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어떤 큰 이벤트가 남았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이벤트를 미리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같이 생각해보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풀이장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가속화와 조기 금리 인상이 계속 나오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러셀은 오르는데 말이죠.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저번 주 과대낙 폭우로 인해 오늘은 특별한 악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조금은 상승하며 마무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있을 중요한 소식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바로 내일 미국과 러시아 화상 정상회담이 있으며 여기서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얘기가 100% 나올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오미크론 전파 치사율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주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아래 보시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밤 10시 30분에 발표됩니다. 이번 주는 하루하루가 정말 변동성이 큰 뉴스들로 가득할 것으로 보이니 섣불리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다음 주 12월 14일과 15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로는 많은 뉴스들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시장은 그러한 악재를 선반영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큰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공포지수가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아까 낮에 5% 가까이 떨어진 것을 봤는데 현재는 2.5%까지 회복한 상태이며 최근 있던 9월 조정장보다 더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앤그리드 수치는 한 달 전에는 무려 82로 엄청난 환이었지만 현재는 20으로 엄청난 공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쉽게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해 산타 랠리는 힘들 수 있다는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12월은 증시 강세 시즌이지만 지난 2018년과 같이 올해도 매파적인 연준과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해 산타 랠리가 힘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오미크론이 급등한 나스닥에 불안 장세를 가져오면서 산타 랠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미 증권사 에드워드 존슨의 분석가는 CNBC에 나와 주식이 연말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투자자들이 2022년을 예상하여 연말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분석가들도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 시장의 상승, 하락과 상관없이 기업 가치를 분석하셔서 미래에 더 커질 기업을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나스닥은 우상향할 것이며 기업 가치가 좋은 회사들은 하락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제프리스 등 여러 분석가들은 소형주가 내년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프리스 분석가는 CNBC를 통해 내년 미국 GDP가 4% 이상 증가하고 채권 금리도 오르는 데 따라 러셀 2000 지수는 9%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시면 현재 러셀은 S&P와 다르게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생티스라는 분석가는 만약 오미크론 변이가 제2의 델타 변이라면 앞으로 몇 달간 소형주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새해에는 강력한 GDP와 기업 실적 성장, 연방준비제도의 잠재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우위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전문 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러셀 2000 기업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0%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같은 기간에 S&P 500 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22%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무조건적인 추매 또는 매수는 아주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정말 크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철저하게 기업을 분석하셔서 앞으로 살아남을 성장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특정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TSMC 관련 소식입니다.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박스권을 뚫나 했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SMC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인텔의 CEO가 아시아 반도체 기업보다 미국 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불안정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엮여있기 때문이죠. 이에 TSMC는 응대할 가치가 없다고 대응했으며 인텔의 주장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TSMC와 인텔의 협력 관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서로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인텔의 차세대 GPU를 대만의 TSMC를 통해 생산하면서 현재 계약을 한 상태이나 앞으로 인텔이 자체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면 TSMC와 계약을 해지할 확률이 클 듯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 정부한테 반도체 투자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몰려있는 반도체 제조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물고 있는 미국과 유럽 지역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 반도체 수요가 많은 만큼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인텔 CEO는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구글이나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자체 칩을 만들 텐데 이러한 칩 수요가 인텔한테 넘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텔의 주가는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서워 보이네요. 그 다음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박스권을 탈출하는 듯 했으나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UBS 증권이 아마존의 목표가를 4,700달러로 제시하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보다 38%나 상승 가능한 수치이며 아래 보이는 애널리스트 평균 주가인 4,116달러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게 발표한 이유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격 인상을 하면서 마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클라우드가 매출은 가장 적지만 순수익이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높은 분야인데 가격 인상까지 하면 순수익이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가격 인상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경쟁업체인 마소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등과 경쟁에도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뜻합니다. 가격 인상이야말로 정말 확실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선두적이고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 한 힘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로 옮겨버리면 되니까요. 그만큼 아마존의 미래가 조금 더 좋아진 듯합니다. 그 다음은 중국 주식인 알리바바를 봐보겠습니다. 10월 13일에 워런 버핏 사업 파트너가 알리바바는 너무 싸다 하며 매수한 뉴스를 영상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때의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단짝이자 사업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 소식 이후 알리바바 그룹이 10% 가까이 급등해서 16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저 당시에 이 뉴스를 보고 매수한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찰리 먼거는 자신이 있는 자산 운용사 데일리 저널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한 지분 변화는 하나도 없었으며 알리바바만 추매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알리바바는 매년 거의 20%씩 성장하는 고성장 주식입니다. 그러면서 찰리 먼거는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11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잠깐 반등하고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저 뉴스가 나온 후 매수하셨으면 거의 30%가량 손해를 보고 계실 겁니다. 최근 실적도 어닝 미스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했고 중국 당국의 규제로 인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국 주식들의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 알리바바는 충분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실적에 비해 주가가 엄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들은 이렇게 중국 정부에 따라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한테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보이나 중국 주식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찰리 먼거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과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큰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급락과 나스닥 하락에 영향을 끼쳤던 찰리 먼거의 발언도 앞서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투자한 것을 보면 크게 신경 쓸 정도까지는 아닌 듯합니다. 분명 그 당시에도 중국 정부 규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던 것을 보면 이런 유명한 사람도 투자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자하다가 손해를 볼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과 철학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멘탈을 다잡거나 처음 주식을 할 때는 좋은 말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보셨듯이 여러 분석가들 및 유명한 투자자들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참고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기업을 직접 분석하면서 자기의 투자 기준에 맞춰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앞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기에 배울 포인트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